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B2B 마케팅 방법론 두 가지와 B2B도 영업이 아닌 마케팅이 따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B2B 마케팅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웹사이트 관리와 양질의 정보성 컨텐츠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간단하게 B2B와 B2C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2B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의 약자로 말 그대로 기업 간의 거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고객에 따라 분류할 때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B2B와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B2C로 나누고는 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를 고객에 따라 나누는 이유는 기업 고객이냐 일반 소비자 고객이냐에 따라 일하는 방식,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B2B는 영업 위주, B2C는 마케팅 위주의 세일즈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실 마케팅이든 영업이든 결국 고객과 소통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여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나누는 대표적인 이유는 B2B와 B2C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B2C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프로모션, 이벤트, 광고, 캠페인 운영 등의 마케팅을 하고 B2B의 경우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매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며 제품을 설명하고 고객에게 맞는 조건 등을 조율하는 영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B2C 제품으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팔기 위해 TV 광고, SNS 광고, 인플루언서 협찬, 보조금 지급 등 수많은 프로모션과 광고들을 동원해 마케팅 캠페인과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대한 마케팅은 떠오르는 것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는 영업을 통해 기업 고객에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B2B와 B2C의 세일즈 전략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당연히 고객에 따라 구매하는 방식이 달라서입니다. 기업 고객과 일반 소비자 고객의 구매하는 방식 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결정 방식, 두 번째는 재정적 인센티브의 고려입니다. 기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기업에서 무언가를 구매할 때 한 사람의 의견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각 기업마다 의사결정 체계가 있죠. 때문에 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마케팅보다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서 또는 인물에게 맞는 맞춤 혜택 또는 가치를 제안하는 영업이 훨씬 적합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서는 구매 부서가 따로 있고 이 부서가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면 더 효율적인 제품, 그러니까 성능 대비 저렴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해야 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구매 부서가 있긴 하지만 연구 개발에 사용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R&D 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최고 성능의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B2B 기업에서 영업을 할 때 1차적으로 R&D 팀과 협의한 뒤 2차로 구매 부서와 다시 소통을 하는 식으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꼭 이렇게 여러 부서와 동시에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도 구매 담당자의 니즈인 결제 승인에 적합한 가치 제안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 구매 담당자의 마음에 들었다 해도 만약 결제 라인이 상부까지 이어진다면 임원이나 경영진이 좋아할 만한 자료들도 동시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마다 다르지만 친환경적인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든지 기존의 제품보다 가격적인 혜택이 있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 두 번째, 재정적 인센티브의 고려입니다. 기업은 일반 소비자들처럼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또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엔 고객 기업도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매로 인한 재정적 인센티브, 즉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봅니다. 이런 수익률은 어떤 제품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보다는 일일이 각 기업에 발생하는 이익을 따로 계산해서 보여줄 수 있는 영업이 더욱 적합한 것입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제품의 단가 자체가 높고 대량 구매나 주기적 구매를 하는 등 기업 간의 긴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고객을 전담하는 영업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업이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수천억 원을 쓰면서 광고나 프로모션을 보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본다면 B2B 비즈니스에는 마케팅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B2B에도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업도 영업인들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매체에서 적극적으로 구매 대안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편견이 기업에서는 인터넷 검색으로 구매처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을 쓰기도 하는데 구매처의 영업인들의 말만 듣고 구매를 결정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마땅히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옷이나 가구 등을 살 때는 지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구매 후기 등을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기업이 쓰는 제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딱 두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구매처와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동종업계 경쟁사입니다. 만약 경쟁사에서 우리가 구매할 제품에 대해 물어보거나 혹은 반대로 경쟁사에서 물어온다면 제대로 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심지어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얼마에 샀는지는 대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B2B는 바이럴, 즉 입소문이 안 나는 비즈니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업 고객이라 할지라도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은 결국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일에는 언제나 브랜딩이 유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고객은 인터넷 검색도 하고 결제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제품에 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결제를 올리기도 편한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서 1등이거나 특정 키워드에서 상징성을 가진 브랜드가 구매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지고 나아가 결제받기도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B2B 마케팅에서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이 따로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B2B 마케팅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웹사이트 관리입니다. 만약 기업 고객이 검색을 통해 우리 회사를 알게 된다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웹사이트입니다. 설령 영업을 통해 우리 제품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큰 금액의 구매건이라면 반드시 자사의 홈페이지는 방문해 봅니다. 사실 좋은 웹사이트란 정답이 없고 유행을 타기도 합니다. 자사가 어떤 포지셔닝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소구점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이든 체크해봐야 하는 것은 퀄리티와 정리정돈입니다. 사실 주요 가치 제안을 메인 화면에 배치한다든지 사용성이나 편의성이 좋아야 한다든지 전체적인 톤 앤 매너가 맞아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B2B건 B2C건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B2B 기업들은 디지털 마케팅을 너무나도 경시한 탓인지 잘하기는커녕 웹사이트가 너무 성의 없어 보이거나 원하는 것을 제대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홈페이지는 자사의 첫인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깔끔하고 버튼이나 컨텐츠들이 찾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컨텐츠의 활용입니다. 사실 컨텐츠는 B2B, B2C 가리지 않고 너무나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B2B 비즈니스에서 양질의 컨텐츠를 보유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B2B 기업에는 마케팅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2B는 영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영업팀과 세일즈 예산을 나눠 쓰게 되니 유료 마케팅, 즉 흥미성 컨텐츠의 광고 송출이나 여러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할 여유가 많지 않으니 무료로 할 수 있는 컨텐츠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B2B 비즈니스에서는 정보성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콘텐츠라는 것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B2B 마케팅에서는 정보성 콘텐츠가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디까지나 마케팅의 목적은 우리 제품에 관심 있는 기업 고객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자사와의 관련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야겠죠. 가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마냥 재미있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자사의 정체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콘텐츠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직의 미션과 동떨어져 있는 콘텐츠는 의미 없는 트래픽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B2B 마케팅을 위한 콘텐츠는 잠재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잠재 고객의 시간을 절약하고 자사를 알릴 수 있는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핵심과 일치하는 내용인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사실 흥미성의 재밌는 콘텐츠는 광고 에이전시 등 매주를 통해 어느 정도 잘 만들 수도 있지만
기업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보성 콘텐츠는 업계 관계자가 아니면 만들기가 힘듭니다. 즉, 잘 만든 정보성 콘텐츠는 남들이 따라하기 힘든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B2B 마케팅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해 봤는데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무엇이든 한 가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다양하게 많이 시도하셔서 자사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